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익명의 힘을 빌려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솔직히 친구들한테 하기에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어쨌든 남편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 혼자 속으로 꾹꾹 눌러 삭히자니 그건 그거대로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대나무밭에 한풀이 하러 오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둘 다 대기업까진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나이도 2살 차이라서 때론 오빠 동생처럼 때론 친구처럼 편하게 연애했지요. 그리고 남편은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이라서 제가 심적으로 크게 의지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가끔은 정말 사소한 이유로 다투기도 했지만 비교적 무난하고 원만한 연애를 하다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결혼을 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비교적 시집을 잘 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친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 사실 시댁에 이렇다 할 기대치가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시댁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친정부모님 생각엔 저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시댁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시댁에 딱히 뭔가 요구를 할 필요를 못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이 집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꺼내시대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래도 집이 한두 푼이 아닌데 사돈이 다 부담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럼 예단이다 생각하고 받아주시라며 제 편으로 1억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청첩장이 나올 때까지도 시어머니가 해주신다는 집은 가타부타 들려오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답답하다면서 자기도 벌써 여러 차례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기다려보란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시 그냥 기분 탓이었겠지만 왠지 찜찜한 생각에 친정부모님이 진작에 주신 1억을 시어머니께 드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길 천만다행이었던 게 제가 가정가구도 이제 정말 미룰 수가 없다 싶어서 어머님한테 도대체 집은 언제 볼 수 있는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신다는 말씀이 집을 사준다는 게 아니었고 당신이 알아보겠다 한 건데 다들 착각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곤 남편하고 저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저도 모르게 따지듯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당신이 저나 저희 부모님 볼낯이 없어서 차마 말을 못하셨다는데 당연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이 그래도 당신이 집 하나 봐둔 곳이 있다며 저희를 데리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그것도 시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직장까지 직행으로 다니는 버스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나 있으니 출퇴근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랍니다. 솔직히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제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어이없고 황당한 말씀만 늘어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이 재산이 있으셨다고는 해도 신혼집이 해결되었다 생각하셨던 탓에 이미 또 여기저기 돈이 묶이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회사 근처에는 예산에 맞는 마땅한 매물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예단으로 드리려던 1억에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을 합하여 어머님이 봐두셨다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집인데 사야지 그걸 왜 전세로 들어가냐며 역성을 내셨지만 제가 보기엔 호재도 없고 무엇보다 시댁 근처에 집 샀다가 평생 발묶여 지낼 일이 있나 싶어서 그것만큼은 절대 싫다고 안 된다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네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자기도 이 상황이 정말 짜증나고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미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저는 어머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긴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 자체가 틀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어머님이 골라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비록 집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며칠은 정말로 이게 신혼이구나 싶을 만큼 남편과 알콩달콩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달쯤 되던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운동 간다고 나간 상황이었고,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저희 집으로 오고 계시다고요. 깜짝 놀라서 일단 급한 대로 집을 치우고 있는데 정말 5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신 어머님은 소주를 사오셨더라고요. 저더러 안주거리 좀 내오라 하셔서 급한 대로 냉장고를 털어 몇 가지 만드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버님 와이프, 그러니까 형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형님 욕을 하시던지.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해도 형님이랑 몇 번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분인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로 형님 욕을 하시면서 그간 이런 얘기할 곳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의부증이네 어쩌네 하시는데, 며느리가 돼서는 어머님 떨어 불편하니까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러냐고 대꾸를 해드리긴 했는데 정말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이후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님이 그런 이유로 찾아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시집 오고 2년쯤 되어 가니까 어느 정도 형님이랑도 친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주버님네 내외랑 저희 부부가 같이 가벼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형님이 말문을 열기를 실은 어머님이 제 흉을 어찌나 보던지 하마터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뻔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형님이 그중 얼마나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제 흉이라고 하신 이야기 대부분이 저희 친정이 돈 좀 있다면서도 제가 그렇게 돈 쓰는 게 쪼잔하다고 그러시더랍니다. 한 번씩 기분 내고 그런 맛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던가 선물을 한다던가 그런 건 없었는데 그게 불만이셨던 거지요. 그런데 친정이 돈이 있다고 제가 꼭 돈을 헤프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아껴 쓴다고 욕을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하지만 제가 단지 어머님이 제 뒤에서 제 욕을 하셨다고 이렇게 안 보고 살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머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어머님이 선을 지키지 못하시고 자꾸 저희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시고 막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서로 모든 재산을 오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도 결국 다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이 무슨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일구신 것도 아니고 성실히 노력하여 만드신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숨겨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시게 되셨을 때도 조금 불편하단 생각은 있었지만 한편으론 친정부모님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던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친정 재산을 들먹이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거북하대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의 시작은 작년에 친정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이 재개발 허가가 나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이나 걸릴 일이었지만 친정어머니께선 그 소식으로 무척 기분이 좋으셨고 저더러 아파트가 올라가고 나면 제 명의로 해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곤 남편이 덩달아 신나하더니 기어이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한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남편더러 시댁에 이야기하지 말라던가 그런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남편더러 뭐하러 그런 소리를 했냐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짜증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보이신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더러 그럼 지금 그 집엔 누가 살고 있냐 물으시길래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살고 계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얼른 살 집을 구하라고 하라고 괜히 헛물키면 골치 아프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 식구들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저는 외삼촌 외숙모가 사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듣기 좋진 않대요.
하지만 차마 기분 나쁜 티를 내긴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적당히 대꾸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니 건 네가 챙겨야 하는 법이라며 몇 번이나 친정어머니한테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 네가 한 번씩 가서 외삼촌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이게 네 집이 될 거라는 걸 각인을 시켜라. 정말 듣기 불편한 이야기만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당황케 한 시어머니의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초 남동생이 꽤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취업 선물로 친정어머니가 차를 사주시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차는 당장 급하지 않다면서 그걸로 오피스텔을 사주면 안 되냐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 정도는 보태겠다고요. 그런데 친정부모님 입장에서는 20대 남자면 집보단 차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집을 사달라고 하니까 그게 꽤나 기특해 보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어차피 장가갈 때 집을 해줄 생각도 있으셨고 월세도 아낄 겸 겸사겸사 미리 해준다는 마음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딸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동생을 축하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화의 일부를 남편이 듣게 되었고 또 그대로 시부모님께 알린 모양이었어요. 참고로 이때는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왜 아무 이야기나 전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장인장모님이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랑한답시고 한 이야기였다네요. 생각이 짧은 남편하고 결혼한 것도 죄라면 죄일까요?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러면 니네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며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파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고 적당히 웃어 보이니 그건 그거고 아들 해줄 때 딸도 하나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차별당하는데 가만히 참고만 있지 말랍니다. 이건 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따지고 들라고 아주 바람을 넣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돈 없는 참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더러 앞으로도 제 거다 싶으면 바보같이 남한테 뺏기지 말고 다 쟁취해야 한다나요. 그리고 듣고 있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친정재산을 다 가져오라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아주버님네와 같이 모이게 됐는데 또 시어머니가 친정에다 재산이 어쩌고 하며 말문을 여시길래 제가 시어머니더러 친정에서 재산을 저한테 줘도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니네 친정에서 너 앞으로 재산 주면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인 거지 왜 네 남편하고는 상관이 없냐면서 저더러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친정에서 재산을 안 받아도 그만이고 받는다고 해도 증여나 상속일 텐데 그러면 그건 제 재산이지 남편과는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막말로 저 주려고 재산 모으셨지? 남편 주려고 모으셨겠냐고. 못 믿으시겠으면 어디다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갑자기 입맛을 베렸다며 생일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하시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대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남편더러 당신 혹시 우리 친정재산에 관심 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장인장모님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 무슨 재산이냐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노려만 보고 계시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그러니까 듣기 거북한 이야기 좀 그만하시라고 왜 그렇게 돈돈하시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다행이다 싶었어요. 만약에 그런 와중에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이라도 들었다면 솔직히 지금처럼 시댁과 연을 끊는 수준이 아니라 이혼이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시어머니와는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야말로 매사 돈돈돈돈, 그것도 그냥 돈도 아니고 니네 친정재산 타령이시지 않냐며 더는 거북스러워서 듣기 싫다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찾아가서 뵙는 것도 당분간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면서 저더러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자기가 그간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전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좋든 싫든 시어머니가 골라주신 집이고 직장 다니기에도 그럭저럭 적응이 된 상황이라 연장해서 살까 했는데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순간인 것 같아서요. 이사가는 주소는 일단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이 어쩔 수 없이 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라도 닥치면 모를까? 솔직히 시어머니가 도착 5분 전에 연락 주고 오시고 그러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하거든요. 아무튼 친정재산이 당신 재산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셨으니 지금쯤이면 어쩌면 저랑 이렇게 된 게 당신이 재산상 손해를 본 거라고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꼭 꿈 깨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